처음 오셨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쭉 사셨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나 문화적으로 어려웠던 점들은 없으셨나요? 확실히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외고 전에는 미국이나 뭐 다른 영어 스피킹하는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토종이란 말이 있었어요. 아, 토종들이 많지 않았는데 네, 왜냐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미국이나 뭐 하여튼 이런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뭐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나 그래서 영어가 되게 자유로운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막 학원 다니고 영어를 배운 학생이라서 그래서 토종이라 불렸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공부 막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오니까 좀 언어적 장벽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버클리가 좋았던 게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같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또 있으면 또 괜찮고 또 약간 제 이제 컴포트 존을 넘어가서기 위해서 또 다른 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또 지내면 그렇게 배우는 것도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이제 미국 유학 오셨을 때부터 이제 미국인 친구들 사귀는데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전혀는 아니고요. 네, 당연히 불편함은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할 때는 또 한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또 같이 지내고 또 아 이제 영어 좀 해야겠다 이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해서 아무래도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영어를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저는 오히려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던 거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학교 UC 버클리 졸업을 하시고 컨설팅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컨설팅 회사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에 대학교 뭐 초반에 들어가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컨설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3학년 때 그 한인의 뭐 MCCB라고 이렇게 한인 컨설팅 클럽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처음 호기심에 들어가 봤다가 재밌는 거예요. 이제 같이 케이스 비즈니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고 막 프로블럼 솔빙 하고 하는 게 재밌어서 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턴십을 3학년 여름에 한국 BCG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게 뭐 풀타임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거였는데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으로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면으로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사실 NGO에 가고 싶었어요. 어, 네,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네. 그 국제 무역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 무역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공정 무역 쪽에 이렇게 페어 트레이드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그쪽 하는 NGO에 가고 싶다. 약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 뭐 F1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가 H1B인데 그 비자 신분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음, 모든 회사들이 취업 비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NGO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저는 미국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옵션이 있을까 저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일 그 당시 그 당시 제일 이렇게 인기 많았던 게 어카운팅, 네. 뱅킹, 컨설팅 이거 세 개였어요. 왜냐면 이런 네네. 회사들은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도 취업 비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에 아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어카운팅, 뱅킹보다는 컨설팅이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게 재밌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뭐지 아무래도 엑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도 하지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잖아요 컨설팅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이제 사실 영어를 진짜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럼 컨설팅 경험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어, 확실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때는 이제 그러니까 생활 영어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영어가 좀 힘들 때는 좀 쉴 수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쵸. 24시간 막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면 컨설팅 자체가 워낙 워크아워가 길기도 길고
이렇게 주로 클라이언트사에 가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계속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는 거의 24/7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느는 것도 있었고, 또 어려운 점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 이제 아시아 문화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또 잘하면 장유유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 공경해야 되고, 막 심지어 나이 차 뭐 한두 살만 나도 이렇게 되게 좀 하잖아. 예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인턴십 했을 때도 보면 약간 시니어 파트너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러니까 나를 엑스퍼티스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먼저 말을 하시고 저희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거를 좀 이렇게 브링업 하는 게 약간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인턴으로서 더 심했겠죠. 맞아요. 제가 또 네. 인턴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컨설팅 미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you should be more assertive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 있게, 한국말로 확신을 말하면 가지고. 네, 확신을 가지고 포스 있게, 그 상대방이 저보다 뭐 훨씬 연차도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팀 내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한정에서인가요? 아니면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어설티브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네, 둘 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학교 갓 졸업했잖아요. 제가 20대 이제 초중반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전 체구도 작고 이렇게 작은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부분 약간 C-suite, 그러니까 막 COO, CEO, 뭐 CFO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워낙 그 분야에서 정말 탑인 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런 보드 미팅이 막 미팅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근데 그게 expectation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1, 어, 2년 차에도 사회 초년생한테도. 네, 사회 초년생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초반엔 특히. 그렇죠. 그게 근데 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잘해요. 신기하게. 특히 미국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약간 나이에 대해서 많은, 저희 같이 막 이렇게 horizontal 아니다 vertical하게 보는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낌이 없는데, 저는 그게 어려워서 제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극복해 나가는 게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과정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버 컴펜세이트 할 때도 있고 그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아니면 이걸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잘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제가 나이도 어렸고 많이 일도 안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좀 모든 게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더 이렇게 연차가 쌓인 분들을 대하는 게 그냥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쉬워지는 게 있고요. 또 그 반면에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임프루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또 저의 팁은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잘하고 제가 어떤 밸류를 그분들께 드릴 거고, 그 대신 이 부분은 당신들이 당연히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들이니까 네. 이 분야의 그런 엑스퍼티즈는 당연히 제가 그분들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특히 컨설팅 경우에는 컨설턴트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너가 뭘 알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특히 오면. 네. 그럼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신만큼 모른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고 다른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functional expertise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이걸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릴레이션십 빌딩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진솔하게 네, 내가 더
약한 점과 강한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분이 못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컴플리멘트를 해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라포를 쌓는 거를 넘어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배운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컨설팅 쪽도 그렇고 이제 한국계 친구들이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A급 인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물론 능력이 뛰어난 한국 친구들도 많지만 능력치와 보상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A급과 S급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지 그 민진 씨 경험도 되게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릴레이션십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 나무와 숲을 비교를 하자면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도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무보다 이제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첫 번째 이제 릴레이션십 빌딩은 그 제가 컨설팅을 나와서 이제 테크 회사들 큰 회사들 세 군데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네트워킹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퍼스널리 알아가고 네. 제 매니저나 아니면 제 스킵 매니저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미리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뭐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컨설턴트들은 보면 그냥 점심시간에 그냥 좀 쉬고 싶잖아요. 사실 점심시간에 좀 일하고 그냥 밥 먹고 싶고 친구들이랑 네. 뭐 그러니까 다른 팀메이트랑 얘기하고 싶고 이럴 때 그냥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가서 같이 점심 먹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뭐 일 끝나고 나서 뭐 해피아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꼭 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스몰 토크도 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빌딩하고 나면 그 일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저도 이번에 저는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네네. 최근에 이제 멕시코 프로젝트를 했는데 직접 멕시코 팀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오. 옆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같이 일을 하고 또 저녁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한국식 술 게임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정말 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친해졌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는 확실히 그분들에게 뭘 요청할 때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너무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뭐 컨설팅이든 큰 회사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사분들도 물론 더 이렇게 친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그게 확실히 나중에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데 정말 네. 되게 너무 뜻깊은 어드바이스인 게 사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되게 그런 한국식 문화에 익숙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위기의 질서나 장유유서나 이제 그 틀을 깨고 나와서 클라이언트한테 같이 점심 먹자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과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되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선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미국에 오니까 저는 내향적이더라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훨씬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고 미국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MBTI도 해보면 내향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사람들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또 에너지가 좀 이렇게 기빨린다고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이 돼서 또 혼자 그쵸.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충전을 하려면. 그래서 사실 이제 네트워킹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트워킹도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초반에 진짜 좀 많이 사회 초년생일 때는 좀 힘드니까 중간중간 네트워킹 이벤트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서 좀 쉬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쉬기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에너지 충전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MBA 가면 MBA 2년 동안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외국인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들이랑도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뭐 파티도 하고 같이 뭐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어, 미국인 친구들, 이제 한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그 유머 코드가 또 조금 달라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전 사실 그래서 컨설팅 있을 때 힘들었던 게 일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이런 뭐 스몰 토크들이나 아니면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일하는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알고 일하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뭐 익숙하기 때문에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스몰 토크들이나 아니면 밥 먹을 때가 힘들었고 그게 이제 MBA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일 처음 시작했을 때 비슷한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it's not just about getting in, but Yeah, it's about fitting in. I know.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하고 들어가는 건 1차적인 거고 네, 2차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컬처까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머 코드를 맞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민지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뭐 컨설팅 있을 때는 이제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어서 네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유명한 막 영화들도 봤고요. 뭐 페리스 뷰러 이렇게 되게 옛날 그 영화인데 팝컬처 네, 레퍼런스를 이해할 수 팝컬처 있도록. 네, 네. 팝컬처 이런 영화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것도 많이 음, 보고 스포츠 사실 그때 당시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워낙 팀 사람들과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농구 뭐 풋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유머 코드 면으로는 연습을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떨 때는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재미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제 계속 연습을 좀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것들 따라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디테일이랑 뉘앙스들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놓치기 쉬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자 깨우치신 건가요? 저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없었고 해주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를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쵸. 왜냐면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럼 또 한국인 분들은 일도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일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일 부가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들이 좀 커서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 오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음, 막, 아, 이때 이 말을 할 걸. 아니면 막, 아, 이때 이 말을 하지 말 걸. 막 이런 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또 그런 면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알았으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이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자책을 많이 해서 그쪽에 음, 스트레스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다른 그 A급과 S급을 나누는 또 다른 팁들도 있을까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또 있었던 게 그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제가 보면 열심히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모든 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에서 특히 또 강조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 뭐 다른 회사들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꾸준히 노력하는 점인데 그 컨설팅은 80-20 rule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80, 그러니까 80%의 가치가 창조되는 거는 20%에서 온다. 약간 이런 말인데 결국 모든 걸 다 100%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네. 또 제 에너지도 부족하잖아요. 사람 체력적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아까 뭐 S급, A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줬을 때 모든 거를 다 예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 새로운 걸 또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아 알았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하죠 결국 점점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실수도 자꾸 나오게 되고. 네, 점점 실수가 나오고 그럼 또 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뭘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제가 파악이 되면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봐요. 근데 이게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정말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는가 하면 약간 이분들이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캐 묻다 보면 뭐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아니면 이거는 다음 주까지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 달까지 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결국 deprioritize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듣다 보니까 두 가지를 느낀 게 되게 일을 잘하려면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서 이상적으로는 뭐든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제 direct report나 뭐 소위 매니저나 네. 이런 분들이랑 되게 그 끈끈한 유대 관계나 아니면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맞아요.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되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내 부하 직원이 이런 질문들을 얘기하면은 네. 좀 그냥 짜증이 그래서 나잖아요. 일하기 싫은 건가?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신뢰를 하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나도 내 자신의 이제 ROI나 KPI나 이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되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이 민지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매니저분들도 네,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트러스트 빌딩이 안 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이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일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무슨 더 큰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 그 매니저 경우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해라고 했던 것들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그럼 내가 내 매니저한테 이건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컨설팅에서 테크로 넘어가시면서 되게 또 이렇게 방금 해주셨던 말처럼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나 언어들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음, 특이하게 생각하셨다거나 아니면 놀라셨던 점들이 있을까요? 컨설팅에서 이제 테크 회사들로 네, 가면서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커리어 패스가 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컨설팅 같은 경우는 깔끔하잖아요. 컨설팅 이제 뭐 제가 다녔던 B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2년 어소시ate 되고 나면 이제 일 뭐 너무 나쁘지 않다면 이제 2년 컨설턴트 이제 되는데 2년 컨설턴트 하고 나면 그다음 프로젝트 리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패스가 눈에 보이는데 이제 코퍼레이션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에 특히 가게 되면 그 패스가 일직선이 아니고 어쩔 때는 이제 비슷한 다른 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그 위에 롤로 올라가고 싶은 경우에도 사람들마다 편차가 크고 네,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딱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제가 나는 나는 내년이나 아니면 나는 1년 반 안에 이렇게 프로모션 되고 싶다. 어, 네, 나는 이렇게 될 생각인데 이렇게 하려면 너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매니저랑 1대1을 할 때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부족한 게 뭔 거 같냐. 그래서 1년 반 뒤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을 옮기면서 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어요. 음, 컨설팅에서 처음 이제 MBA 끝나고 어도비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게 네, 인턴십으로는 Go to Market Strategy and Operations 쪽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략 쪽을 가져왔죠. 그 컨설팅에서. 컨설팅이랑 최대한 비슷한 롤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가져왔고 풀타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Business Operations and Strategy 그것도 이제 Operations and Strategy 쪽으로 해서 전략 쪽이 있었고요. 메타로 이직을 하면서는 이제 Product Strategy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략은 전략인데 좀 더 이제 프로덕트 쪽으로 더 가까이 일을 하는 일이었고 지금 이제 아마존은 프로덕트 매니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프로덕트 롤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컨설팅보다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장단점으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제가 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좋은 점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요새 자주 들리는 말이 마켓이 조금 타이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테크 쪽으로 옮기시려는 분들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확실히 잡마켓이 어려워질수록 정말 제 자신을 알고 제 자신 결국 제 자신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 뭐 프레퍼런스 쪽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전까지의 경험과 제 장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두 가지랑 정말 잘 맞는 포지션에 어플라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잡마켓이 그전에 좀 더 좋았을 때는 네. 사실 좀 제가 이런 장점들이랑 제 옛날 경험들이랑 너무 잘 맞지 않아도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었는데 지원을 해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파이널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시빌리티가 넓었었는데 네. 요즘같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저랑 약간 다르면 이쪽에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이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일단 저와 제가 경험과 비슷한 롤을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승산이 높고요. 또 제가 뭐를 원하는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M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근데 다들 다양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제가 프로덕트를 이제 이끌어서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이끄는 경험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재미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롤들이 다양하니까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아. 그렇게 저를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승처럼 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되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외고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첫 직장, 컨설팅 첫 직장부터 이제 되게 큰 회사들, 뭐 아도비, 메타, 지금 아마존까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는데 서머님은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어렸을 때 힘드셨던 것들도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20대 때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싶다. 이제 미국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게 제 자신에게도 네. 스스로에게 증명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모든 걸 열심히 했고 정말 제가 체력이 좋지 않은 편인데 그러니까 되게 막 강철 체력 이런 체력은 아닌데 아무래도 막 120%를 더 이렇게 저의 120%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A 가기 전에 이제 4년 컨설팅을 하면서 네. 번아웃이 왔었고 이제 번아웃이 오면 일을 잘하고 싶어도 좀 힘들어져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제 체력이 부족하고 제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그쵸. 일이 그 예전만큼 잘 되지가 않고 또 그런 걸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번아웃이 계속 오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체력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 커리어적인 면으로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도 아직 잘하는 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고 제가 정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 밖에서의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일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일에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이제 미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게 뭐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인생에 제 통제 밖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네. 어쩔 때는 이게 통과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냥 너무 막 낙심도 크고 이렇게 되는데 일 밖에서의 저의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이나 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일에서의 타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이게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그죠? 실천을 옮기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20대 때부터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탁 놓는 순간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조금 소화를 해내셨어요? 저는 다양한 거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앱들이 좋은 앱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앱들을 이용해서 뭐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미팅 전이나 이렇게 5분 정도 들으면서 네. 이제 뭐 숨 이런 거 메디테이션 연습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또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취미들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랑 맞는 취미가 있고 저랑 안 맞는 취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양하게 막 하다 보면 그런 맞는 취미를 찾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드럼을 치는 순간만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재밌어서 그 전에 이제 미팅이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네. 드럼 치는 동안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좋고 끝나고 나면 그 전에 있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들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해도 억지로 하는 게 또 어떤 그런 다른 자기가 몰입해서 할 수 팁이죠. 있는 일. 네,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 저도 좀 한참이 걸렸어요. 저도 이렇게 취미를 찾는 게. 되게 좋은 방식이네요.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되돌아봤을 때 그 지금 당장 열심히 하고 있을 20대 이제 초중반 친구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음, 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동기부여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뭐 동기부여라면 저희가 막 돈, 뭐 명예, 뭐 성공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마이크로 모티브라고 하는데 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성으로 좀 열심히 집중을 하고 이렇게 딱 끝내고 그 다음 걸 넘어갈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다양한 일을 음, 하는 걸 좋아해서 네. 다양한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 좀 반복적인 것보다는 단기 프로젝트로 열심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 딱 넘어가고 다른 걸로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글로벌한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로벌한 팀이랑 일을 하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요? 네, 지금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음, 일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팀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팀들 아까 멕시코 팀도 있었고 뭐 이집트 뭐 UAE 뭐 재팬 이렇게 다양한 팀들과 일을 하는데 그럴 때 가슴이 뛰는 게 사실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게 가슴을 뛰게 하고 그냥 제 흥미를 돋게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적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커리어를 정할 때 점점 쉬워져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일 좋아하는데 또 이건 잘 안 맞네라는 하는 게 점점 쉬워지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쉽지는 어, 않죠. 그게 당연히 그쵸.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쉬워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나 좀 더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완벽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벽보다는 저도 제 자신에게 많이 하는 말이 완벽보다는 completion, 그러니까 음, perfection보다는 completion에 집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일을 일단 완수를 해야지 완수를 하고 더 이렇게 나아지게 좋게 좋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 초반부터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첫째로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을 찾는 게 더 쉬워지고,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일들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더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편해지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넘어서 이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너무 완벽에 집착을 하지 말고 네.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성장을 시킨다는 거에 초점을 둔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